1등급이 몇 명이야? 1등급 한 명? 너네도 비슷하구나. 그럼 니네도 뭐야 4등까지가 그러면 2등급인 거야? 응? 어. 저쪽 어디네는? 오, 그 너는 몇 등이야? 응, 응. 어? 아니 채점했을 때보다 왜 더 또 들어줘? 나한테 알려진 그 점수가 아니야? 왜? 어? 어? 이거 좀 장난 아니겠는데. 연우는 등급 어느 정도 나와던? 어. 응. 3은 뜨겠지. 그지? 3등급은 몇 등까지야? 8등? 아, 빡시다. 그지? 잠깐만. 에휴, 그래도 시험이 끝났는데, 응? 맛있는 걸 좀 사줘야지. 어? 풀기는 강의도 다 풀었지. 그지? 찐게 다 맞았다고? 자, 우리 이번에는, 이번에도 바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3, 4단원 같이 해야 되는데, 3단원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3단원을 빨리 끝내고, 3단원에서 기본 점수를 좀 챙겨야 돼. 아마 3단원만 다 맞아도 강훈이 이번에 맞은 점수보다 높을 수도 있어. 어? 알겠지? 근데 3단원이, 근데 쌤이 살짝 걱정되는 게 뭐냐면, 3단원이 외울 게 좀 많아. 어? 빨리 외워야 돼. 미루면 안 된다. 알겠지? 아유, 그 공부를 할 때 미루지 말고 복습을 좀 해. 어? 알겠지? 그때그때 복습을 해. 그때그때 복습 안 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니까 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죠? 복습 좀 해. 자, 이거 봐봐. 여러분 고르면서 들어. 자, 3단은 화학결합인데 화학결합 가기 전에 일단은 요거부터 하고 갑니다. 전기, 분해, 요거부터 하고 들어갈 거야. 알겠지? 전기분해가 뭐 하는 건지 알지?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화학 결합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알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자, 물이 있다면 화합물을 분해해서 뭐랑 뭐로 만들어 보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전기분해. 응? 알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NaCl, 염화나트륨, 요것도 전기분해하면 얘는 뭐랑 뭐가 나온다, 여러분? 요 나트륨이랑 실트, 염소기체 이렇게 나오더라. 화합물을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런 거를 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해. 화합물을 원소로 분해하는 거 이거를 전기분해라고 한다. 괜찮죠?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순수한 물부터 한번 해봅시다. 물의 전기분해. 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근데 이 전해질을 원래는 요게
제대로 들어가면 원래 화투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서 일부러 어렵게 하나 낼 수도 있어. 알겠지? 전해질이 뭔지 알죠,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걸 도와주는 걸 전해질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누굴 많이 쓰냐면 Na2SO4 황산나트륨 요거 많이 쓰고, 그리고 NaOH 수산화나트륨 요것도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 두 가지야. 알겠지? 황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런 건 제일 많이 쓴다. 그리고 좀 이따가 쌤이 전해질로 써도 되는 거랑 쓰면 안 되는 거 구분 좀 지어줄게요. 자, 먼저 여러분 물의 전기분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좀 해보고 가자잉.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굵고 짧은 게 무슨 극이야? 응? 이거 굵고 짧은 거는 이게 마이너스 극. 가늘고 긴 거는 이거는 무슨 극이고 요거는 플러스 극.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지 표시야. 다 골랐어? 자, 뭘 고르나 좀 볼까? 응? 제일 비싼 게 마스카포네? 마스카포네 누구야? 명이야? 응? 괜찮아. 비싼 거 먹어. 가온이? 가온이는 아니야, 비싼 거 안 시켰어. 제일 싼 거, 야, 제일 싼 걸로 시켰네. 어? 준성이랑 강원이가 제일 싼 걸 시켰네. 어. 딸기 듬뿍 밀크티인가? 그거 시켰어. 자, 여기 봐봐. 여러분, 마이너스 극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 전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전기분할 때 마이너스 그 물이 가요. 물이 가서 뭐를 얻는다?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알겠지? 그치? 자, 여러분 이거 개수 좀 맞춰볼까요? 물 4개로 하자 그냥. 자, 마이너스에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냐면 H2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수 좀 잠깐 봐봐. 여기 산소 혼자 좀만 키울까? 산소 혼자 4개, 여기도 4개. 수소 단수 몇 개씩인지 봐봐.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8개. 여기도 단수 몇 개? 8개.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 알지? 이거 반응식을 통째로 외워야 돼. 이거 이거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해. 니네 번에 주관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주관식 잘 풀었어? 이거 쓰라고 나오기도 해 진짜로. 반응식 외워놔. 응? 자, 다음 국결은 플러스 갑시다. 자, 플러스 again 물 있지? 물이 가서 여러분 전자를 내줘요. 전자를 내주면서 4H 플러스 그리고 4개의 전자 그 다음 O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극은 물이 4개 플러스 물이 2개라고 되어 있는데 물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전자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봐봐 여러분 이 두 식을 만약 더한다면 전자 싹 지워지죠. 맞지 그치. 그리고 봐 여러분 요거 얘들아 4H 플러스랑 4OH 마이너스 수소이온 4개랑 수산화이온 4개가 만나면 물 4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다 지워. 그치? 그 남은 것만 쓰면 왼쪽에는 물만 2개가 남고 오른쪽에는 EH2랑 그리고 O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거 반응식 꼭 기억해 놓을 것.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극은 지금 보니까 물이 전자를 뭐 했다? 전자를 얻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또 산화 환원하고도 연결이 되잖아. 그지? 전자를 얻는 게 무슨 반응입니까? 전자 얻는 거는 요거는 환원 반응이다. 이것도 기억하는 게 좋겠지.
자, 플러스 극은 전자를 내주니까 여기는 무슨 반응? 여기는 산화 반응.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 2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응? 알겠지? 그치? 2대 1의 비율. 자, 몰수비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수소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가연성을 가지고 있다. 가연성이 뭐야? 불이 잘 붙는 거. 그렇지? 산소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산소기체는 조연성을 가지고 있다. 조연성은 남이 타는 걸 뭐 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걸 조연성이라고 한다. 자, 마이너스 그 주변인 수산화윤이 만들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는 pH가 뭐 한다? pH가 증가.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그 주변인 여기는 수소윤이 만들어지지? 이것 때문에 여기는 얘는 pH가 뭐 한다? 여기는 pH가 감소. 이렇게 들어가. 자, 우리가 산화환원이라든지 이 pH, pOH가 이번 4단원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얘들아. 3단원만 들어가는 애들은 이런 건 안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 응? 알겠지? 자, 다시 마이너스 그 주변에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pH가 증가한다. 얘 pH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어? pH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염기성으로 한다는 거야. 어? pH가 감소하는데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야? 산성 쪽으로 간다는 소리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전해질 있지? 전해질로 가능한 것들 해볼게. 전해질로 가능한 자, 이온들 먼저 여러분 양이온부터 보겠습니다. 자, 양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그리고 알루미늄이온. 요것들은 써도 돼. 어? 알겠지, 그치? 그리고 뭘 써도 되냐면 이런 거 있잖아. 다원자 이온,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이런 것도 써도 돼. 어? 알겠지? 그 다음 쌤 그러면 자, 뭐 불이온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불이온인 자기가 반응해.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온이 있고 쓸 수 없는 이온이 있어. 자, 다음 음이온은 자, 봐봐. 전해질로 사용이 가능한 음이온에는 어떤 게 있느냐? F- 플로린화 이온 요거는 가능해. 응? 알겠지? 그치? 자, 다음 자, 다원자 이온은 다 써도 돼. OH-, 뭐 NO3-, CO3-, SO4-, 뭐 MnO4- 이런 것들은 다 써도 상관없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봐봐 여러분. 염화이온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쓰면 물이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불이 이온이 실제로 반응을 해버리고 여기도 염화이온이 그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응?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들을 쓰는 거냐면 자, 칼륨이온, 칼슘이온, 나트륨 여기 있는 양이온과 만약 물이 같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얘네들 중에 전자를 얻기 가장 쉬운 게 누구다? 물이다. 그래서 물이 반응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양이온들은 그냥 양이온으로 남아있으라는 성질이 강한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음이온들과 물이 같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온들은 다 음이온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으려고 해. 응? 물이 여기는 이온들보다 물이 전자를 내주기가 뭐하다? 더 쉽다. 응?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근데 만약 여러분 물과 염화이온이 있으면 염화이온이 물보다 전자를 더 잘 내줘.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대신 반응을 해버려. 만약 물과 구리온이 있잖아. 그럼 구리온이 전자를 얻기가 물보다 더 쉬워. 그러니까 구리온이 반응을 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 쓰면 안 된다.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봐. 자, 아까 우리 쓸 수 있는 거 전해질로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씁니다. Na2SO4 황산 나트륨을 많이 쓰더라. 자, 나트륨 이온과 황산 이온 조합이니까 써도 된다. 그치? 수산화 나트륨 얘도 전해질로 많이 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조합이니까 얘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온들의 조합은 누굴 써도 상관이 없다. 이해하셨죠? 요게 4단원이랑 연결시키면 살짝 나올 수도 있어. 개념적인 걸로. 응? 이해했지? 이거 다 적어놨지? 응, 오케이. 자, 요번엔 여러분 어딜 볼 거냐면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aCl이 있어요. 요거는 솔리드. 여러분 고체 염화나트륨은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어? 분명히 이온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온들이 뭘 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가열을 해. 얘를 가열해서 뭐로 만들어주냐면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거 우리는 용융시킨다 라는 표현을 쓰죠. 됐지, 그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용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거를 도가니라고 불러준다. 도가니. 여기다가 고체 소금을 넣고 얘를 가열을 하는 거야. 온도를 800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주면 고체 소금에 녹아서 액체 소금으로 바뀌어. 물에다 녹이는 게 아니야. 소금 자체를 가열해서 녹이는 거야. 설탕도 여러분 가열해서 녹이는 거 알지? 그래서 우리 뽑기 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죠? 오케이. 자, 봐. 여기는 이렇게 자 건전지 표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 여기도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해 놔. 그럼 먼저 마이너스 극으로 나트륨 이온이 가요. 그래서 전지에서 나오는 전자를 얻고 금속 나트륨으로 석출이 된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플러스 극은 자 염화이온이 끌려가서 염소기체가 되면서 전자를 내준다. 자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여기도 무슨 반응이 일어났네요. 여기도 반원. 플러스는 전자를 내줘. 여기는 무슨 반응이 되는 거고 요거는 산화 반응. 이렇게 전자 얻는 게 환원, 전자 잃는 게 산화. 알겠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얘들아. 몇 대 몇의 몰수비로 만들어집니다. 2대 1의 몰수비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 여러분 나트륨 혹시 금속 나트륨 색깔 알아? 원래 백색을 띠는 거 알지? 원래 은백색을 띄어. 물론 산화되면 회색으로 바뀌긴 하는데 원래는 은백색을 띠는 애고 이 염소기체는 색깔이 황록색을 띄어. 황록색을 띠는 매우 자극적인 기체다. 그래서 이 염소기체는 뭐가 강하다 여러분? 독성이 매우 강하다. 염소기체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놓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험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지? 독성이 되게 강한 거야. 됐죠? 염소기체는 황록색을 띠는 독성이 매우 강한 기체다. 이런 것도 기억해놔. 이런 게 내신 문제 하나씩 무조건 나온다니까. 알겠지, 그지? 계산 문제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을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럼 필요한 거 하나 적어주시고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이게 전기분해를 화학 결합할 때 여러분 전기분해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전기분해할 때 아까 전기에너지 공급한다고 했잖아.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게 결국은 누구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야? 전자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 다 누가 관여하는 거냐면 다 전자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다 전자가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인위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얘네를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보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실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 결합에 누가 관여한다는 걸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실험으로 보여주겠다 그 얘기인 거야. 뭐만 알겠죠, 그죠?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화학 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화학 결합은 금속 결합. 자, 그다음 화학 결합에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화학 결합에는 공유 결합.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결합 이거밖에 없어.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자, 이 금속 결합은 여기 봐요. 요거는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결합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온 결합은 요거는 금속 양이온과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결합이다. 그치? 자, 그다음 공유 결합은 요거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 간에 뭐를 공유한다? 전자, 쌍. 이거를 공유하는 거. 이게 공유 결합. 이렇게 들어요. 비금속 원소 간에 전자, 쌍을 공유하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괜찮지, 그치?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금속 결합 물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금속 결정, 그치? 이온 결합을 요거를 이온 결정. 다음 이 공유 결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더라. 하나가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원자 결정을 공유 결정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분자 결정 이렇게. 자, 화학 결합. 자, 금속 결합한 게 금속 결정.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 그렇지? 이 공유 결합을 원자 결정, 즉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금속 결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구리라든지 철 이런 게 이제 금속 결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온 결정에는 NaCl, 염화나트륨, MgO 이런 게 이제 이온 결정에 들어갈 거고, 공유 결정이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공유 결정에는 다이아몬드, 그 다음 흑연, 그리고 석영 이런 게 공유 결정이다. 이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이거 왜 좀 종류 좀 알아? 알겠지?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여러분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죠? 원자 결정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들이 중간에 끊긴 데가 없다. 원자들끼리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원자 결정이다. 괜찮지? 분자 결정은 분자들이, 그러니까 분자 내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H2가 있다라고 가정해 준다면, 자,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간에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분자들이 분자 내에는 결합이 존재하지만 분자랑 분자 사이에는 없는 거야. 분자끼리 그냥 모여 있기만 한 거야. 그래서 원자 결정들은 단단해. 왜냐면 원자들끼리 일일이 다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분자 결정은 분자 내에는 결합이 존재하지만 분자 간,
분자와 분자 사이는 결합이 없으니까 간단하지가 않다. 어? 괜찮지, 그치? 괜찮아? 이거는 다 통과 때도 했던 거긴 한데, 근데 의외로 이런 데서 또 애들 틀려오더라고. 됐죠? 하나씩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온 결합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합니다. 그지? NA가 있고 CL이 있다. 자, NA는 껍질이 3개입니다. 그죠? 자, 그럼 CL도 원래 여기 어졌을까? 껍질 3개, 전자는 2개, 8개 하나. CL도 얘도 껍질이 3개입니다. 2개, 8개, 7개가 되겠죠? 이게 Na 플러스가 되면 껍질이 하나가 줄어든다. 자, Cl 마이너스가 되면 껍질 변화는 없다. 대신 여러분, 얘는 전자가 2개, 8개, 얘는 2개, 8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잖아. 그 이유가 뭐야? 어? 이 이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안정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지? 무슨 규칙 만족하려고?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최외곽 전자를 몇 개로 만들면 8개로 만들면 안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얘는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요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더라. 괜찮지, 그지?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 전자와 전자 간에 서로 뭐하기 시작한다?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하는 거죠? 반발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력도 작용하지만 이온 간에는 반발력도 작용합니다. 자, 여기 보자잉. 그러잖아. 어? 다른 과목들은 잘 봤지? 지금 잘 봤어? 지구 잘 봤어, 지구? 어. 어. 오. 등급은 어느 정도 할 거야? 지구관 애들이 좀 돼? 화학보다 많아? 그래? 그 1등급이 2명이야? 훨씬 많네? 애들 왜 이렇게 화학을 안 하는 거야? 어? 아니, 수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애들 생각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응? 아니, 너는 지금 잘 봤어? 1이야? 오. 근데 왜 웃어? 좋아서 웃는 거야? 어. 어. 가훈이는 잘 봤지? 어? 오. 애들이 확실하게, 응? 이번에 지구학은 앞에 1, 2단원은 어려운 데가 별로 없어? 거기는? 그럼 외우는 게 많아? 거의 다 외우는 거야? 기말 준비할 때는 이제 천체들하고 하니까, 그지? 거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말이 다 어려워. 특히 집중일수자 할 때는 어려워. 뒷부분이 쉽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중화반응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중화반응 쪽도 만만치가 않아. 거기도 어려워. 잠깐만. 왜 자꾸 내 얼굴을 얘가 못 알아보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야, 이거 누가 보라냐? 자, 이 봐봐 얘들아. F는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들어가. 그치? 그래서 Q가 뭡니까? Q 요거는 전하량. 그치? 요거는 이온 간 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지? 전기력은 더 뭐한다? 더 세진다. 응?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온 간 거리가 감소하게 되면 알겠죠? 자, R이 작아지니까 인력이 뭐합니다? 인력 세집니다. 더 세게 잡아당겨.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이온 간 거리가 감소하면 인력만 세지는 게 아니라 전자 간의 거리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인력도 세지고 반발력도 얘도 같이 세집니다. 오케이?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온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인력이 세지면 이온이 가지고 있는 이온의 에너지는 이거는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력이 세지면 이온이 가는 에너지는 뭐한다? 작아진다. 자, 반발력이 세지면 이온끼리 서로 밀어주는 거니까 이온의 에너지는 요거는 뭐한다? 요거는 커진다. 반발력이 세지면 이온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괜찮지, 그치? 그 다음 요거 봐봐. 우리가 결합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요, 결합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 관점 힘의 관점으로 보면 땡기는 힘이랑 자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이게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지도 않을 때. 자, 두 번째 자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의 합 자, 에너지의 합이 뭐가 될 때? 최저가 될 때 그때 결합을 합니다. 자, 왜 에너지 합이 최저일 때 결합을 하느냐? 이때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합이 최저일 때가 가장 안정하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지? 오케이?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밑에다 그려야 되겠다, 그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잉. 자, Y축은 에너지, 여기 X축, 여기는 이온 간 거리입니다.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인력이 점점 세집니다. 인력이 점점 세지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고 자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커집니다. 갑자기 훅 늘어나. 그래서 요거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더해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써줄게. 요거 파란색 있지? 요거 파란색은 요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빨간색 요거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뭔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 두 에너지 합한 거 딱 요 위치 있지?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에너지 합을 나타내 준 거야. 여기에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자,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있는데 딱 요 위치에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NaCl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봐주면 돼.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들아, 요 결합이 형성이 될 때 있잖아. 요때는요 인력이랑 그
그리고 밀어내는 반발력의 크기가 이게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결합이 형성이 된다. 어? 이거 기억해 놓고 그 다음 요것도 하고 가자. 자, 여기 아직 결합 안 했어. 그치? 보이나? 여기는 여러분 누가 더 세냐면 여기는 인력의 크기가 반발력의 크기보다 뭐 할 때? 더 셀 때. 이렇게 돼. 저 힘의 크기 관계도 많이. 자, 애들이 이온들이 너무 가까워지잖아. 여기 너무 가까워지면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인력의 크기보다 밀어내는 반발력의 크기가 뭐하다? 더 세다. 응? 알겠지? 결합하는 위치에서는 인력의 크기랑 반발력의 크기가 서로 뭐한 거고? 같은 거고.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더 센 거고. 응? 결합하는 위치다 멀 때는 아직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인력이 더 센. 이렇게 들어가요. 응? 괜찮지? 자, 그 다음 이번엔 이온 결합력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야. 이온 결합력. 자, 이온 결합력 F는 좀 전에 알아봤던 그 전기력 공식 있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온 결합력. 이온의 전하에는 비례함. 이온에 떨어진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함. 그래서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자, 칠판 봅시다. MgO가 있고 NaCl이 있다 라고 가정해 보면 자, MgO는 마그네슘도 있까 산소도 있까 NaCl은 나트륨이 일까 염화이온도 일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가끼리 땡기는 게 일가끼리 땡기는 것보다 결합력이 뭐하다? 더 세다. 더 세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봐. 이번엔 이것도 한번 해보자. NaCl이 있고 여기는 KCl이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여기는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렇게 들어가. 나트륨 이온은 3죽인데 껍질 하나 잃었으니까 껍질 2개 남았어. 원래 칼륨 이온은 4죽인데 껍질 하나 잃었으니까 껍질이 3개가 남았어. 그러면 NaCl하고 KCl하고 이온 간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깝냐면 NaCl이 더 가까워. 껍질 수가 더 작아. 어? 자, 이런 분모가 작아지니까 결합력은 뭐한다? 더 커진다. 그래서 MgO랑 NaCl의 결합력을 비교하면 MgO가 더 크고 NaCl과 KCl의 결합력을 비교하면 NaCl이 더 결합력이 더 세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만 알겠지, 그치?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쌤. 근데 만약에 전화량은 더 큰데 근데 만약 반지름도 더 크면 어떡합니까? 어?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고 그러면 둘 다 커지면 그지? 뭘 먼저 비교를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결합력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야 돼.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가 전하량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하량 크기가 같다면 반지름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선순위를 일단은 뭐에다 먼저 둬라? 전하량에다 먼저 둬라. 실제로 전하량이 큰 애들이 녹는점이나 결합력이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결합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 물질에 뭐가 높아지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더 높아져. 아무래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세게 붙들고 있으면 그만큼 떨어뜨리기가 뭐하겠어요? 어렵겠지.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MgO는 얘는 녹는 점이 2800도씨 정도가 돼요. NaCl은요, 자, 얘는 녹는 점이 얘는 801도씨 정도가 돼요. 누가 훨씬 더 높아요?
MgO가 훨씬 더 거의 2000도나 더 높으니까 얘는 이가짜리끼리 결합한 거고 여기는 일가짜리끼리 결합한 거지. 무슨 알겠지, 그지? 전해랑 크기가 미치놓고 훨씬 더 크다. 응? 괜찮죠? 오케이. 자, 다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한번 알아보자.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첫 번째 상온. 자, 우리가 여러분 상온이라 하면 25도씨를 말합니다. 상온에서 모두 솔리드 모두 고체로 존재합니다. 모든 이온결합 물질인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자, 두 번째, 자, 고체일 때는 이온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거 이온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온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고체는 전류가 안 흐른다. 자, 다음 액체일 때는 일단 이온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액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난다. 오케이? 그 다음 얘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잖아. 자,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이온들이 잘 움직일 수가 있어서 수용액일 때도 전기 전도성이 나타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됐지, 그치? 그 다음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하나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자,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가 쉽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건데,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 항상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 알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Na2CO3. 왜 NA가 두 개인지 알잖아. 그러면 그지? 주성 알지? 왜 NA가 두 개인지 알잖아. 그리고 나트륨이 몇 가짜리야? 1가. 탄산은 얘는 몇 가짜리야? 2가. 근데 전해랑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야. 뭐 하냐, 알겠지, 그치? 만약 이런 거 있잖아. 알루미늄이랑 Al2O3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알루미늄은 얘는 몇 가? 얘는 3가. 산소에는 몇 가? 요거는 2가. 그 전해랑 합이 0이 되려면 2개, 3개 이렇게 만나야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치? 그 다음 기본적이니까 알고 있겠죠, 그죠? 이온결합 화합물을 쓸 때는 반드시 양이온을 어디에? 앞에. 이거 순서 안 맞추면 틀리는 거야. 음이온은 어디다 쓴다? 음이온은 뒤에다가 쓴다. 그쵸? 근데 우리가 명명할 때는 또 달라, 그치? 이름 붙일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는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도 탄산, 나트륨,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아니 설마 이온을 모르겠었는데 모르더라고. 몇 가지인지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 여러분, 양이온 1가짜리 몇 개 없어요. 리튬 1가, 나트륨, 그다음 칼륨, 알겠죠? 은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3가짜리도 얘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다 이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가라고 해. 그냥 봐봐. 벨릴륨 이가, 마그네슘도 이가, 칼슘도 이가, 바륨 요것도 이가. 그래서 구리 모르는데 구리 웬만하면 이가. 알겠죠? 철, 뭐 징크, 아연 이런 것도 그냥 이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가랑 3가 외우기 되게 쉽잖아. 그지? 자, 만약 음이온 같은 경우도 봐봐. 이거는 기본이야, 얘들아. 기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플로리나 이온
염화 이온, 그 다음 브로미나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17쪽은 다 마이너스 1까지, 그치? 자, 그 다음 산화 이온, 황화 이온, 이걸 다 알아야 돼. 이게 왜 사실 이온이 필요하냐면 나중에 산화환원할 때 산화수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거든. 산화수를 따지려면 이온의 전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산화수 따지려면 되게 힘들어진다. 어? 알겠지? 자, 다음 다원자 이온 봐. OH 마이너스, CO3 2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다음 NO3 마이너스, MnO4 마이너스. 이런 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이게 나중에 다 이어진다, 4단원까지.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다 잘 정리했나 확인 좀 한번 해보자.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유결합. 자, 강훈아.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어. 그렇지. 이건 비금속끼리. 어? 금속과 비금속은 그건 이온결합. 어? 알겠지? 이거는 비금속끼리 하는 거야. 어? 잊지 마. 이런 게 문제 나와. 어?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고. 아니, 과학 시험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옳은 것을 모두 그려서요. 이런 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맞게 푼 것 같은데도 자꾸 오답에 나오는 이유가 보기 중에 자꾸 엉뚱하게 하나씩 푸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자꾸 오답이 나와요. 어? 저런 걸 놓치면 안 돼. 알겠지? 비금속 원소끼리 자, 뭐를 공유한다고? 전자, 쌍 이걸 공유한다. 됐지요? 자, 이거 보자 여러분. 먼저 수소부터 해볼까? 아우 쌤은 너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그런가? 요즘 그 뭐야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발이 계속 땡겨. 아씨 서 있기가 힘드네. 자, 병원에서 준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우 약 챙겨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봐봐, 여러분 이게 양성자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전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뭐한다? 잡아당긴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잡아당겨.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요 전자와 전자 간에 또 서로 뭐가 생기겠지? 반발력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냥 가까워지지는 않아 얘들아. 그래서 요게 자 보겠습니다. 소소 원자 두 개가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뭐한 곳에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됐지, 그치?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 자, Y축 에너지, X축 여기는 획간거리라는 표현을 써, 얘들아. 획간거리. 에너지 그래프가요,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여기는 수소 원자로 있을 때, 수소 원자, 여기는 H2, 여기는 수소 분자로 있을 때, 이렇게 들어. 괜찮지? 자, 우리 요것부터 좀 하고 가자. F2, 이거 원자과 전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날래나?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입니까? 플로린. 7개짜리죠. 그죠? 원자과 전자가 7개야. 원자과 전자수만큼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이걸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원자과 전자 7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얘도 7개고, 그지? 옆에 있는 애도 7개니까 전자가 몇 개씩 부족해? 한 개씩 부족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그래서 서로 하나씩 내놓고 전자쌍을 한 쌍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8개가 되고 얘도 8개가 되고 둘 다 8개를 만족한다.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온 결합도 마찬가지고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고 아니, 옥대규칙 만족하려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는 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걸 단일 결합이야 라는 표현을 쓴다. 됐지, 그지? 그리고 봐봐 얘들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 주는 거는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요거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건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단일 결합은 선 하나로 표현을 해줘. 자, O2. 자, 산소는 여러분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씩입니까? 산소는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2개가 더 필요하다. 전자를 2개씩 내놓고 전자쌍 2쌍을 공유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걸 이중결합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얘를 구조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됐지, 그치? 자, 다음 N2. 질소는 얘는 15족 원소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 3개가 더 필요하니까 전자를 3쌍씩 공유를 합니다. 3개 내놓고 여기도 2개 이렇게 둘 다 8개, 8개가 될 수 있잖아.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결합입니다. 이런 걸 삼중 결합이야 라는 표현을 쓰죠. 선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세 가닥이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지, 그치? 요것도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 자, X축은 핵간거리. 자, Y축은 여기는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 자, 누가 F2가 되냐면 F2, O2, 이거는 N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최저점 있잖아. 이 최저점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커진다 라고 봐주면 되냐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합력이 세져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세게 결합한다는 거지. N2가 가장 세게 결합을 한다. 됐지, 그치? 자, 우리 이런 것도 비교 좀 해보자. 탄소끼리, 만약 같은 탄소끼리 결합하면, 자, 탄소 2개짜리로 해볼까, 얘들아? C2H6, C2H4, 여기는 C2H2가 있다. 그리고 C2H6는 탄소 원자 간의 단일 결합을 합니다. 자, C2H4는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을, C2H2는 탄소 간의 삼중 결합을 한다. 자, 수소가 여기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는 각각 몇 개씩 둘, 여기는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자, 결합 길이를 한번 비교해 봐라 라고 하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잖아요. 그죠?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가장 길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결합력을 비교해 봐라 라고 하면, 자, 결합력은 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렇게 삼중 결합 있지? 그러면 이때는 결합력은 삼중 결합이 더 센다. 되지, 그치? 이제 가끔마다 쌤들이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고등학교 과정은 아닌데,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 결합만 있는 거고, 이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이 하나, 삼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이 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전자쌍을 공유를 할 때 사실 여러분 원자핵과 원자핵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여기에 전자쌍이 있는 거, 요거는 시그마 결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파이 결합은 원자핵 사이가 아니라 조금 약간 공간상으로 약간 바깥쪽에 있어.
이런 건 다 파이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큰 의미는 없어. 근데 가끔 혹시 쌤들이 언급하시면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됐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까? 요거까지는 쌤들이 언급을 안 하실 수도 있긴 하긴 한데, 자, 반응성. 그 반응성은 누가 제일 크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있으면 반응성은 삼중결합이 오히려 제일 세다. 아니 쌤, 결합력이 세면 반응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세 개를 다 끊기가 힘든 거지. 그지? 자, 공유한 전자쌍 세 쌍 중에 한 쌍이 떨어지기에는 삼중결합이 제일 쉬운 거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 삼중결합을 가진 애들이 오히려 반응성이 뭐하더라? 더 크더라. 요거는 참고야. 참고.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어. 알겠지? 혹시 하면. 자, 요번에는 자, 이런 공유결합은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성질을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나눠 봅시다. 하나는 원자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 얘들아 종류 알고 있어야 된다. 아까 선생님 세 가지 얘기해 줬죠. 원자 결정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외워놔야 돼.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 또 흑연, 석영. 석영의 화학식이 뭔지 알아? 석영 화학식. SiO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가끔마다 잘못하면 학생들이 원자 결정은 원자가 기본 단위니까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원소 한 가지로만 돼 있는 게 원자 결정이야. 잘못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그게 아니야. 알겠지? SiO2 이것도 원자 결정에 들어간다. 꼭 원소가 한 가지인 게 원자 결정이 아니라 원자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원자 결정이 되는 거라고. 뭐 뭔지 알겠죠? 자, 분자 결정에는 CO2 뭐 이런 거 그지? 아니면 여러분 H2 얼음 이런 것들은 다 분자 결정이다. 자, 원자 결정은요. 원자 간의 결합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단단하다. 그죠? 단단하다. 그리고 녹는 점이 원자 결정은 녹는 점이 높다. 사실 녹는 점 가장 높은 게 다이아몬드잖아. 그지?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 중에 여러분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다이아몬드야. 3,400도나 제일 높아요. 자, 분자 결정은 단단하지가 않아. 얘네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요. 얼음 같은 경우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리잖아. 그치? 그리고 자, 분자 결정은 원자 결정에 비하면 녹는 점이 매우 낮은 편이다. 알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 다 차이점은 있고 공통점은 없습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하지. 기본적으로 원자 결정이나 분자 결정 같은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은 고체건, 액체건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전류가 안 흐른다.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 자, 누구만 예외냐면 흑연 같은 경우는 예외다. 흑연은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더라. 여기 있죠? 전기분해랑 결합해서 우리 다음 주까지 해서 3단원 개념 빨리 끝내버릴 거야. 4단원이 할 게 많으니까. 그렇죠? 쉬운 거 할 때 빨리빨리 잡아놔. 미루지 말고. 자, 이번엔 여러분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그치? 예를 들면, 자, 이게 구리야라고 하면 구리는 구리 양이온과 사이사이 껴있는 이제 자유전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금속 결합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이 자유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공통된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열, 전기, 전도성이 좋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자가 잘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야. 그죠? 다음 이런 두 번째는 전성과 연성이 크다. 자, 혹시 여러분 전성이 뭔지 알아요? 전성을 우리말로 하면 요게 표짐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표짐성. 금박지, 은박지 이렇게 만드는 거잉. 그 다음 연성 이거는 우리말로 뽑힘성을 요거를 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걸 만드는 걸 연성 또는 구리 이런 전성 같은 거 만들 때. 다음 세 번째 공통점 뭐가 있냐면, 자, 금속 얘네는 광택이 있다. 반짝반짝이는 거. 알겠지, 그치? 실제로 금속은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쉽게 끊어지거나 하진 않아. 전자들이 뭐하니까? 전자들이 잡아주니까. 알겠죠, 그죠? 아까 이온결합 물질인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속 결합 물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하면 결합은 다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결합력이 센 것부터 적을게. 원자 결정, 이게 결합력이 제일 세더라. 그 다음이 이온 결정, 이게 두 번째로 결합력이 세고, 여기서부터 쓰면 안 되지. 잠깐만 내릴게요. 자, 여기가 원자 제일 센 거. 그 다음이 이온 결정, 다음 금속 결정, 제일 약한 게 분자 결정이야. 그래서 근데 이온 결정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면서요. 녹는 점이 세잖아. 이제 녹는 점이 되게 높거든, 이온 결정이. 아, 이거는 고체일 때, 여기는 액체일 때, 여기는 수용액일 때. 자,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 원자 결정은요,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흘러요. 액체도 안 흐르고, 수용액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녹질 않으니까. 이온 결정은 고체일 때 전류 안 흐르고, 그죠? 액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죠. 수용액도 전류가 흐릅니다. 자, 금속 결정, 고체일 때 전류 흐르고, 액체일 때 전류 흐르고, 수용에 마찬가지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자, 다음 분자 결정 고체 안 흐르고요, 액체 안 흐르고, 수용액은 안 흐르는 것도 있고 흐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분자 결정이 수용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 요거는 좀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좋죠. HCl 아니면 CH3COOH 요런 애들은, 자, 이거 명심해야 돼. 얘네 액체일 땐 전류가 안 흘러. 염산이나 아세트산이 액체로 존재할 땐 전류가 안 흐른다. 물에 녹였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NH3, 암모니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얘도 액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질 않고 물에 녹아서 이온이 만들어지면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괜찮지, 그지? 이것도 여러분, 다 적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학원에도 애들이 많지 않나? 어, 그지? 수학원 1등급이 몇 명이야? 오, 맞네. 수학원 다 1등급 받았어? 아니? 다 오늘 1등급이야? 수학? 뒤에서 1등급은 9등급인데? 근데 찍는 거 아니면 9등급 안 나올거든? 어? 그지? 9등급 맞기 힘들어. 아이고, 준성이 왜 무시하고 그래? 어?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자, 개념학 6페이지 갑니다. 6페이지. 자, 개념학이 라바제닌 물이 원소가 아니라 성분 원소로 분해될 수 있는, 이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화합물. 화합물이라는 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다. 왜냐면 이 전까지는 물을 원소라고 생각했거든. 알겠죠? 자, 물을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 순수물인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기 분해할 때는 뭐를 넣어줘야 된다, 여러분? 전해질. 그지? 전해질.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나온다. 수소와 수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물이 전기 분해된 현상으로 보아서 물을 구성하는 원자 간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될 때 누가 관여한다? 전자. 전자. 모든 화학 결합은 전자가 관여한다. 자, 화학 결합은 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6번.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와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가 만나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7번. A점은 너무 가깝지? 여기는 누가 더 센 거고, 여기는 반발력이 더 센 거고. B점에서는 인력과 반발력 크기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치? C점에서는 뭐가 더 크고?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린 뒤로 가서. 자, 이온결합 물질.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네, 맞는 표현이죠. 자, 고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여러분,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죠? 10번.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이온 간의 거리가 멀수록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더 높은 거. 더 틀린 거죠. 자, 11번. 두 개 이상의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 이게 공유 결합이다. 그치? 공유결합.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면 단위결합.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는 게 이중결합. 전자쌍 세 개를 공유하면 삼중결합.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음. 공유결합을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거, 이거는 흑연. 그치? 흑연, 니은. 규소 원자 한 개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 4개가 삼연체 모양으로 결합한 물질, 요거는 석영. 됐죠? 탄소 원자 한 개가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한 거, 요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흑연은요, 탄소 원자 한 개에 탄소 원자 4개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웃한 탄소 원자 3개씩 결합합니다. 됐지? 자, 다음 15번. 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한다. 자, 16번. 금속이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매우 크고 연성과 전성이 높은 까닭은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자유전자. 결정을 이루는 화학 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결정에 녹는 점이 높다 또는 높아진다. 됐죠?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X의 불꽃 반응의 불꽃색을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불꽃색을 어렸을 때하고 사실 안 다루니까 까먹을지도 몰라, 그치? 자, 우리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고 가자잉. 리튬은 빨간색. 자, 나트륨은 노란색. 그죠? 칼륨이 보라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울 때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우잖아요. 빨리 놀아볼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요만큼은. 알겠지? 자, 볼게요. 자,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다. 아, 뭐를 가지고 있다? 나트륨을 가지고 있다. 그지? 그 다음, 고체일 땐 전류가 안 흐르다가 액체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 그 무슨 결합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지? 나트륨이 포함된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번엔 66번. 자, X 용융액과 소량의 X를 첨가한 물을 각각 전기분해할 때 두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내 준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X 용융액 마이너스 그 고체 A 플러스 기체 B2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용융액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랑 뭐로 된 물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A와 B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걸 물론 화학식이 A, B인지 A, B인지 확실하게 몰라, 그치? 어쨌든 X는 구성원소 A랑 B야. 근데 X를 집어넣고 자 전기분해 해봤더니 전혀 다른 애들이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뭐로 쓰인 거죠?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해질로 쓰였다. 이걸 알 수 있지. 됐지, 그지? 자, X는 이온결합 물질 맞아요.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야. 응?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있는 걸 써야 되니까. X를 구성하는 원소는 A랑 B야. 자, 생성되는 C2와 D2의 몰수비는 1대1이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만들어진 C가 수소입니다. 플러스에서 나온 D2, 이거는 O2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나와야죠? 1대1이 아니라 2대1로 나와야겠다. 응? 됐지?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네, 67번. 자, 여러분,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 얘는 누가 대주냐면 LiCl입니다. 염화리튬. 이거 바로바로 봐야 될 텐데. 자, 나는 얘는 누가 대줍니까? 이거는 HCl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봐봐, 여러분. 원자 번호는 A가 몇 번? A가 3번. 그죠? B는 몇 번입니까? B는 1번이니까 기억은 말이 안 되고. 가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액체일 때 전류가 흐릅니다. 나에서 C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 C가 누구냐면 Cl 염소입니다. 최외곽에 전자 8개가 되니까 옥텟을 만족한다. 그치, 그치? 자, 이번 여러분 68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AB가 누군지 보자. 그래서 AB는 H와 F입니다. CD 요건 여러분 누가 되냐면 요거는 Mg와 O가 됩니다. 그러면 간인 A랑 D가 1대1로 수소와 산소가 1대1로 결합한 물질은 뭐가 있냐면 H2O2 이런 게 있죠. H5가 아니라 H2O2 과산화수소. 자, 다음 B랑 C가 2대1로 결합한 거는 요거는 Mg F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에서 아직 여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H2O2는요, 산소, 수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있지? 이거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되거든, 우리. 산소 원자는 원자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비공유 전자쌍인 2개가 아니라 몇 개? 4개 이렇게 들어가요. 자, 나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H일 때 전류가 흐른다. 자, 나에서 B하고 C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그죠? 이런 B하고 C, 마그네슘도 이온이 되면 전자 10개. 플로린도 전자 10개가 되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됐지?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 69번. 자, 화합물 XY는 누가 대주냐면 이거는 L, I, F 이렇게 들어가고, 자, G2, Y2 이거는 O, 2, F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X, Y에서 Y 이온과 G2, Y2에서 Y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다음 G2, Y2는 자, 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아니라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자,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 분자 G2에서 구성 원자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자, 분자 G2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O2. 이런 O2는요, 공유 전자쌍 2개, 그리고 산소 원자당 비공유 아까 2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다 해서 4개, 공유 전자쌍은 다 해서 2개. 그러니까 6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6분의 1이 되는 게 있긴 한데, 누가 6분의 1이 되냐면 6분의 1이 되는 거는 F2는 6분의 1이 된다. 비공유 전자쌍이 6개, 공유 전자쌍은 1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됐지? 자, 우리는 70번. 가문아, 여기는 할만하지? 괜찮지? 이거 BAB 얘는 여러분 누가 되냐면 이거는 얘가 A가 5다. 이거는 5 이렇게 되고, 그죠? 자, 그래서 C는 아까 A가 산소였잖아. 얘는 2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얘는 그냥 2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Mg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에 M은 1이 아니라 M은 2. 자, CB2는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라고 돼. CB2는 여러분 MgF2입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으니까 이온결합 화합물 아니에요. 그치? A2 이거는 O2입니다. 자, B2 이거는 F2가 되고요. O2는 이중결합, F2는 단결합.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은 A2가 B2의 2배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지? 자, 이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자잉. 전기 음성도부터 합시다. 자,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자, 결합할 때 전자 또는 전자쌍을 끌어 당기는 세기, 이거를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전자를 얼마나 잘 당기는가. 이걸 전기 음성도라고 불러줘. 자, 여러분 주기율표가요,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그럼 모든 원소 중에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누가 되냐면 F 플로린이에요. 18쪽은 전기 음성도 아예 없다. 어? 알겠지? 왜? 얘는 결합을 안 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모든 원소 통틀어서 전기 음성도 가장 큰 게 F 플로린이다. 자, 원래 이 전기 음성도 수치를 닥터 폴링 박사가 정했는데 많이 나와 생각보다. 이거 쌤들이 뭐 수치 아예 안 외워도 돼.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외워놔. 이게 나중에 산화환원, 산화수소 할 때도 다 쓰이는 거야. 쓰임새가 되게 커,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입니다. 리튬은 1, 1.5, 2, 2.5, 3, 3.5, 여기는 4. 자, 이거 외우기도 쉬워. 2주기는 다 얼마씩 늘어나잖아. 어? 다 0.5씩 늘어나. 여기 얼마나 쉬우지? 자, 나트륨은 0.9,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5, 교선인 1.8. 책에 있는 대로 알려줄게요. 자, 2.1, 2.5, 여기는 3. 알겠죠? 자, 다음 칼륨은 0.8, 칼슘은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딱 잡으면 금방 외울 수 있거든. 수소는 따로 놓으니까 따로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주기는 요거 플로린 요걸 잡아주고, 교소가 3주기에서는 교소가 이제 중간값 정도를 가지니까 이걸 좀 외워놔. 그러면 좀 외우기 편해. 알겠지? 여기는 다 0.3씩 차이 나잖아. 그죠? 여기는 0.3, 0.4, 0.5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 세 가지만 잡아두면 금방 내려온다. 알겠지? 적어도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 가장 커. 2주기는 0.5씩 차이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거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다면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 원소가 더 큰 거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도는 된 것 같고, 자,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랑을 좀 알려줄게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다른 말로는 결합의 극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쌤, 이 쌍극자 모멘트가 뭡니까? 이게 단순해더라. 자, 여기 보시죠. 만약 H가 하나 있어요. 수소가 하나 있고, 여기는 CL 하나 있다. H와 CL 하나 있다는 가정해 보시죠. 얘는 여러분 H, 수소, 얘는 CL, 염소. 이렇게 합니다.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3. 누가 더 큽니까? 전기 음성도. CL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음성도가 크다는 건 전자를 자기처럼 뭐 한다는 얘기야? 끌고 온다. 그래서 염소는, 자, 요거 표현하는 걸 봐봐. 얘는 부분 음전하를 띈다. 자, H는 얘는 부분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여기서 요건 여러분, 자, 얘는 델타라고 해주는 거야. 델타. 부분 전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요거는 부분 전하를 나타낼 때 쓴다. 알겠지?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줍니다. 이걸 쌍극자 모멘트. 누가 졸다 머리 붙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자가 쏠린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결합의 극성. 자, 하나는 이온 결합. 다음 또 하나가 극성 공유 결합. 다음 또 하나는 무 극성 공유 결합.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이온 결합 NaCl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나트륨은 음성도가요 0.9, Cl은 음성도가 3. 이건 음성도의 차이가 2.1 이만큼이 나네요. 그치? 자, 나 HCl도 해볼까요, 여러분? 자, HCl. 자, 얘는 음성도가 소소가 2.1, Cl이 3이니까 차이가 0.9만큼 난다. 그죠? 만약에 Cl2가 있다면 얘는 같은 염소끼리 결합했으니까 3과 3. 얘는 차이가 아예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결합의 극성이 뭐하다? 크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죠? 자,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은 사실 되게 단순한 게 쌤, 그냥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 원소 간 공유결합이 그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니까 음성도의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치? 이런 게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요거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얘를 뮤라고 읽어줍니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 곱하기 전하 간 거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공식을 쓸 일은 별로 없긴 한데 혹시나 나오면 그냥 전하랑 거리를 줍니다.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곱해서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야. 겁먹지 말고. 알겠지? 자, 그다음 여러분, 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다? 0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됐지, 그치? 괜찮죠? 오케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할 겁니다. 숙제를 좀 알려줄 건데 뒤로 훅 넘어가야 돼. 그 폰트 다른 데로. 찾았나요? 어디 보자. 아우야, 페이지가 뭐가 되네. 자, 페이지는 여기 160페이지부터 160쪽에서 여기 다 풀어오시고 공유랍도 다 하고 몇 문제나 되는지 보자. 여기 결합의 극성까지 해야 될 거니까 160쪽에서 175쪽까지
그치? 그러면 45문제 정도 되나?